밤에 특별히 통증이 심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잠을 못 주무시는데, 특별히 이 오십견통이 와가지고요, 예, 팔을 잘 안 쓰시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오십견통 밤에 통증이 심할 때 요렇게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로마 테라피 하는 방법하고 이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통증 없애는 방법. 자,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통증이 심한 이유는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통증이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겠지만, 통증이 있으니까 불을 켜놓고 막 떼굴떼굴 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통증이 있을 때 불을 끄셔야 돼요. 멜라토닌 나와줘야 돼요. 자, 멜라토닌은 특별히 이게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자극해요. 그래서 밤에 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역시 밤이 되면 통증 강도가 올라가는데, 낮에 활동한 척추나 무릎 관절의 피로가 잘 때 주로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사모님도, 예,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하늘마을 오니까 산책로가 너무 아름다워 갖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더니 약간씩 이제 관절의 피로가 몰려오면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 특별히 노화가 진행이 되고 어깨 관절을 둘러싼 주머니인 관절낭에 염증이 쉽게 발생해서 이 오십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예, 염증 부위에 붓기와 통증이 있고 근육이 딱딱하게 섬유화돼서 어깨가 걷는 질환인 오십견이 특별히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오십견의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오십견 심하신 분들이나 밤에 여러 가지 암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거나, 제가 숙강이 어제 처음 들으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숙강이 좀 들으세요. 특별히 대장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들 숙 강의 좀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온찜질로 어깨 관절을 최대한 풀어서 놓으면 야간의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깨 근육 강화 운동, 가장 좋은 거 스트레칭으로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한일마을 7시 20분에 뭐 하세요? 아침에. 예, 스트레칭 지금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스트레칭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스트레칭 하셔야 여러분 몸의 모든 호르몬 분비가 잘 돼요. 그리고 운동 산책하고 오신 다음에 이 바깥으로 이렇게 이 도로로 다니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몇 배나 올릴 수 있는 건 산 쪽으로 다니시는 게 훨씬 더 피톤치드나 테르판과 같은 그런 강력한 항암제들이 산으로 가셔야 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어디 가셔야 돼요? 바로 방으로 가셔야 되죠. 워싱 끝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샤워하러 가세요? 예. 예, 맞아요. 체육관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예, 림프 순환을 30배에서 300배까지 올리는, 림프구가 쑥쑥 올라가야 암세포가 없어지잖아요. 림프구를 무려 30배에서 300배 올리려면 뭐 하시면 돼요? 예? 미니 트램플린 운동, 찜뛰기 운동 있잖아요. 예, 그거 제가 강의한 거 들으셨죠? 그래서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암 중증 병동에서 트램플린을 운동 치유사들이 반드시 처방하는 줄 아세요? 어싱보다요 300배 효과 있습니다. 예, 뭐가요? 림프 운동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림프 순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비 운동 하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트램플린 가서 올라가셔서 100번씩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너무 있는 분이 갑자기 막 너무 또 훌러덩 하시면 또 삐끗해가지고 또 저한테 또 울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참 제가 못 살겠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올리는데 멜라토닌 분비 중요한데, 이 림프구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하고 림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낮에 다니실 때도 여러분들은 하늘마을 여기 천사들 많대요. 어제 보니까 네일클럽 와가지고 4천만 원보다 더 흥분하시면서 까르르 웃으시잖아요. 예, 네일클럽만 봐도 행복한 분들이야. 예, 그런 천사들이 많으신데 천사들처럼 이게 날개 운동을 좀 하세요. 나비 운동. 나비야, 우리 해볼까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예,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오면 여러분의 이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과 쪽에 림프가 많이 몰려 있고 서해부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걷는 것보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건달 걸음으로 걷지 마시고, 예, 이렇게 약간씩 올려서 림프 순환이 되게 서해부 쪽에,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애과 쪽에 나비 운동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림프구가 30배에서 30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중증병동에 이 운동치유사들이 반드시 어싱보다 중요한 게 림프 운동이에요. 림프 운동. 예? 그래서 트램플린을 하루에 100번씩 하면 림프가 30배에서 300배까지 올라갑니다. 아셨죠?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 올라가시면 저거 찢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찢어져도 되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아로마 오일, 유향 라벤더 페퍼민트의 신비로운 치유 효과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로마 테라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오일을 동시에 사용하면 놀라운 항암 작용을 하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상당히, 그래서 제가요, 왜 많은 이 암 병동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유치파인, 와일드우드 이런 곳에서 이 암 환자가 제대로 케어되는데 보면 꼭 힐링 테라피 가운데 아로마를 병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천연 치료제 다 내추럴 허브들이잖아요. 뭐 골든실 루트, 뭐 에키네시아, 뭐 실리마린, 뭐 레드클로바, 뭐 리버서포트 다 뭐냐면 허브인데, 이거 지금 아로마 테라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항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림프가 얼마나 빨리 이 회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통증 완화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제 맞춰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통증 오일 레시피 우리 아로마 강사님들이 오셔서 배우셨잖아요. 요 레시피들 가지고 계시죠? 예, 없으시면 요거 다 요럴 때 찍으시는 거야, 카톡. 맨날 엉뚱할 때 찍지 마시고. 요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통증 오일 레시피.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레몬그라스. 자, 레몬그라스. 자, 또 윈터그린. 예, 아로마 오일. 마조람. 자, 이 마조람 여러분 신장 청소할 때 10가지 약초 중에 마조람 들어가죠, 마조람. 이거 다 이거 해독하는 거 레몬그라스 요 한 병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레몬이다. 한 방울에 레몬 몇십 개가 압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을 그래서 하늘마을이 지금 아로마 테라피를 영리빙하고 MOU를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로마 테라피를 병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길르앗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길르앗에. 프랑킨센스가 뭐예요? 길르앗에 뭐가 있어요? 유향, 우황이 있어요. 우황? 길르앗에 뭐가 있고? 우황? 웬 우황은 뭔데요? 길르앗에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길르앗의 유향, 모략,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이 치료제로 쓰셨고 어제 누가 올리셨대요? 예, 단톡방에. 병자를 뭘로 고치시더라? 오일로, 기름으로 고치시더라 했을 때 그 기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천연 내추럴 허브들이에요. 이렇게 아로마 오일들. 요거 잘 활용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로마는 좀 세련된 20대나 좀 부유층에서만 쓰는 줄 아시는데 아로마 오일 옛날과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파게티 할 때 쓰는 아로마 허브 있죠? 스파게티 할 때 오레가노 쓰시죠? 오레가노가 얼마나 강력한 항암 작용과 통증 억제 작용을 합니까? 그래서 오일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아세요.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코파이바. 이 코파이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코파이바에 알러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하고 혹시 안 맞는 게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고, 예, 신경 완화제로 그 의사들이 나와서 이제 유튜브에도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와서 예, 아로마 테라피 강좌하시더라고요. 예, 로즈마리 효능에 대해서 강좌하시는 선생님들 꽤 계시던데, 여러분이 멘탈 사인이 하이 하셔야 바이탈 사인이 하이 하죠. 멘탈이 맨날 꿀꿀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예, 들이받고 싶은데 어떻게 여러분의 바이탈이 안정이 되냐고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멘탈 사인 하이. 평안해요. 내 마음 심란해요. 내 마음 한번 해보실까요? 내 마음 평안해. 뭐야, 화음이 왜 이렇게 가는 건데? 다시 해볼까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이제야 평안한 얼굴들이시네. 예, 아까는 심란하고 우울하시더니 꼭 이렇게 이 유치원 놀이를 해야지 평안해지신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자, 레몬그라스에, 윈터그린에, 마조람, 코파이바,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는 담석이 많은 분들이 페퍼민트 오일을 계속 드시면 담석이 잘 안 생깁니다.
페퍼민트, 프랑킨센스는요 모두 남환자 필수가 프랑킨센스예요. 이게 유향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할 때 그 유향이 프랑킨센스예요. 이 프랑킨센스하고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에 프랑킨센스하고 원장님 또 프로겐센스하고 뭐가 틀려 같은 거예요 하시는데 요거는 틀려요. 황체 호르몬 크림은요 여성들 40대 이후 남자 40, 50대 이후에 갱년기 증세 있는 분들 특별히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또 유방에 난소, 자궁, 질, 부속기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황체 호르몬 크림을 달고 사시잖아요. 특별히 자궁을 섹션했거나 뭐 난소를 절제했거나 질에 염증이 있거나 칸디다 질염이 있거나 질 건조증이 있거나 갱년기 이후에요. 프랑킨센스는 유향이고 이거는 항암제로 쓰는 오일이고 프로겐센스는 여기 아로마 테라피 가운데 여기 프로겐센스 있습니까 선생님 여기? 프로겐센스는 없죠. 여러분들 프로겐센스 있으시잖아요. 황체 호르몬 크림은 화학적인 제가 황체 호르몬 크림을 드려오려고 하도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포를 하려고 썼는데 보니까 아로마 오일 가운데 프로겐센스는 화학적인 게 하나도 없는 천연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Y존에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질 입구, 여성분들은 질 입구에 그리고 이제 좌약으로 천연 항생제인 골든실 루트나 에키네시아 루트 같은 거를 넣고 좌약으로 놓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의 처치 방법 아셨죠? 이렇게 기역자로 벽에다 대고 담벼락에 누우신 다음에 한 다음에 항문에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간질간질 깨끗하게 소독한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올리브 오일도 넣지만 거기다가 뭘 도포하면 돼요? 프로겐센스를 듬뿍 도포한 다음에 전립선에다가 간질간질 넣고 어제 해드리라고 했더니 바깥 선생님 손가락이 너무 굵어가지고 전립선에 넣기가 힘들다 그러셔서 검사할 때 저희가 까르르 웃었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좀 넣어드리랬더니 비유가 약하셔서 못 넣으신다는데 아프면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셔야 돼요. 부부가요 사실은 레인드랍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저녁 때 레인드랍으로 전신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5분 10분 환우분들끼리도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제 어싱 매트 여기 마사지 방에다가 깔아놓고 여러분들 거기서 레인드랍을 서로 해주세요. 주무시기 전에 친한 분들끼리 레인드랍 다 하고 남성분들은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듬뿍 바른 다음에 프로겐센스 듬뿍 발라서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두꺼우시면 사모님이 대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겠대요. 아이고 참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엉덩이가 나만하질 않고 염증이 나만하질 않아요. 정말 염증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 많이 받았어요. 자기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가 아니죠. 내추럴 메더신이라고는 앨런 게비 박사님이 그 수십 년 동안 환자들 전립선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과 테라피가 그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천연 항암제, 항생제, 또 영양의학으로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해주고 그 다음에 전립선 운동 이게 뭡니까? 누워서 이렇게 기역자로 한 다음에 벽에다가 이렇게 두 다리 올리고 그 다음에 해서 항문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두꺼운 손가락이지만 거기다가 프로겐센스 오일을 듬뿍 발라서 전립선에다가 쑥 넣어서 간질간질간질 또 쑥 넣어서 간질간질간질 요렇게 몇 차례 해주면 전립선이 뻥 염증이 싹 남아나질 않아요. 여성분들은 질에다가 질 입구나 난소, 자궁, 질, 부속기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프로겐센스를 Y존에 도포한 다음에 질 입구에 넣고 그래도 염증이 심해서 림프 부종, 자궁 절제했거나 난소 절제하고 수신기 절제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부종이 심할 때 프로겐센스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게다가 저항까지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 오일로 지금 자운들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효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티트리 오일까지, 그 피부에 여드름이나 트러블 많으신 분들이 티트리 요새 막 여러분들 이게 해독식을 하니까 몸에 독소가 막 다 튀어나오죠? 두드레기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때 티트리 오일 쓰시는 거예요. 유칼립투스나. 폐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레몬그라스, 윈터그린, 마조람, 코파이바,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프랑킨센스 그리고 티트리 오일을 각각 7방울씩 10ml를 여기 보시면 롤온병에 요렇게 다 넣어
레인드랍 10가지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사지 하듯이 여기다 넣어서 저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잘 혼합해서 통증 있는 부위에 특별히요 신장에 결석 많은 분들이 여기 다리 허벅지하고 여기가 뻑뻑해지죠. 얼마 전에 증권회사에 다니시는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병원 가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다 봤는데 저희 검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신장에 지금 요산수치 단백뇨 상당히 많고요. 신장 결석이 많으시대요. 근데 보니까 진짜 신장에 결석, 간에 담석이 많으세요. 그럴 때 막 여기가 허벅지가 뻐근해지고 그 다음에 어깨가 다 땡기잖아요. 그게 막 피로가 몰려서 어깨가 땡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담석이나 결석이 많으면 이 견갑골에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럴 때 요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검사하고 저녁 때 제가 자나 안 자나 3시까지 검사하실 때마다 뒤통수가 땡기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셨죠? 요렇게 통증 오일들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로마 오일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요. 그래서 제가 거금 들여서 여러분들 그 강사들 초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으시면 참 좋겠고요. 자, 그래서 비로소 이제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간헐적 단식을 거꾸로 가셔야 돼요. 아침에는 굶고 점심 저녁에 많이 드시면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 위가 비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뭐 단백질이나 지방질 같은 경우는 5시간 이상 걸려요. 과일은 30분, 40분 안에 흡수돼 버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암 환자들은 해독식을 해서 버퍼 시스템을 완전히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주려면 17시간의 단식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울 때는 여러분의 위장도 소장도 대장도 다 자야 돼요. 얘네들만 공장이 가동되면 안 됩니다. 얘네들도 쉬어야 여러분들도 쉬어요. 이 몸이. 그래야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늦은 저녁 식사, 야식을 피하셔야 돼요. 위가 음식물로 채워져 있으면 잠든 사이에 위는 계속 여러분이 아무리 자려고 누워도 이 위에서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고 이 장에서 계속 가동되고 있으면 오토파지가 안 일어납니다. 멜라토닌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위가 계속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위가 활동을 적고 내일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7시 이후에 늦은 저녁 식사가 중풍의 원인이죠. 특별히 햄버거, 뭐 라면, 패스트푸드 드시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마비가 오고 구안화사 오고 막 이 중풍 오고 뇌졸중 오고 특별히 동물성 음식 드시고 주무시면 이렇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암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식단에서 후라이팬 없애고 기름에 볶고 지지고 튀기는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단에서 동물성을 완전히 제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모든 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을 제한하는 게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입니다. 멜라토닌 잘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하시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로마 테라피로 이제 통증 없애는 방법도 배우셨지만 아로마 테라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욕하실 때 집에서 목욕을 하실 때는 대개 이제 체온 온도에 가까운 물에 유칼립투스하고 라벤더, 로즈마리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이 모든 긴장을 릴렉세이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현 씨가 지금 이제 이 척추가 많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 이 온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이 강직성 척추염이 있거나 척추가 다 마비가 되어 있거나 굳어 있는 분들, 파킨슨이나 뭐 알츠하이머 또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몸이 뻣뻣해 있는 분들에게 이 아로마 테라피로 이게 미온수도 시켜주고 이러면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런 각종 아로마 허브로 개박하 캣닙이 수면제인 거 아시죠? 천연 수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캣닙 차가 많이 있잖아요. 요거 개박하 많죠 미국에. 캣닙 모르세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디 이렇게 한국 여행할 때 멜라토닌 이거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는요 이게 멜라토닌 이게 생체 시계가 깨지잖아요. 비행기 타고 13시간 막 앉아서 가고 막 로스앤젤레스 갔다가 또 갈아타고 이럴 때 그래갖고 이제 수면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며칠 동안 잠 못 자가지고 낮밤이 바뀌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멜라토닌을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캣닙 차가 미국에는 그냥 허브차가 그냥 다 있어요. 캣닙 여기도 있지만 슬립 포뮬라라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수면차가 대표적인 게 개박하예요. 개박하. 그래서 여러분 개박하 하면 보신탕에 넣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왜냐면 개박하가 그 향기가 박하 잎사귀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박하를 많이 따가셨어요. 여기 야생 그 허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엉겅퀴 여기 되게 많잖아요.
실리마린. 그리고 이렇게 개박화도 많아요. 그다음에 솔잎차, 발레리안 허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라벤더나 로즈마리는 신경을 쫙 안정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게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해서 잠을 잘 자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개에다가요. 저는 이렇게 허브 오일을 많이 뿌려요. 예, 그러면 잠이 솔솔 옵니다. 그다음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만 양파를 머리맡에 두는 게 아니고 몸에 세균이 많은 분들은요. 양파를 통째로 껍질째로 껍질 까지 말고 껍질째로 십자 이렇게 돼서 약간 벌려가지고 그 방 여러분 가까운데 두잖아요. 그러면 이 내 호흡에서 나오는 모든 염증성 세균들이 쫙쫙쫙쫙 흡착이 됩니다. 쇠집 증후군 있을 때만 이걸 넣는 게 아니라 양파하고 수술 넣는 게 아니라 환자 방에는 양파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몸이 많이 괴사돼서 농이 줄줄 나와서 온 이 집안에 이렇게 썩는 내가 날 때는 이런 것들로 빨리빨리 이 방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양파도 머리맡에 두면 세균을 억제해서 감기에만 양파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하지만 양파를 이렇게 비치해 두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세균과 미생물 바이러스들을 많이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조격을 해주시면요. 올림픽 선수들이요. 조격을 꼭 시키잖아요. 트레이너들이. 자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게임을 하려면 전날 뭘 하냐면 H2O2 과산화수소수 물을 떨어뜨린 다음에 조격을 시켜요. 예. 그리고 왜 염증이 있을 때 귀에다가도 살짝만 찍어서 발라도 염증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안전한 거는 유칼립투스나 이런 오일들을 넣고 조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특별히 몸이 냉한 분들, 항암 방사선 많이 해서 대사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조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새 저기 좌운 아시죠? 예, 좌운도 도움이 되고 몸이 냉하시니까. 그래서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발을 담그고 거기다가 따뜻한 물에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여러분 있는 흔한 오일 넣으셔도 돼요. 오일에는 다 천연 이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운을 하거나 조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마에 찬 물수건을 두셔야 돼요. 이마나 여기 머리에 공부 열심히 하거나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왜 옛날 드라마 보면 머리에다가 이게 뭐 두르고 있는 것처럼 찬 물수건 꼭 짜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고 계시면 예, 이 열이 이 뇌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이 뜨거운 찜질을 하시거나 또는 좌운을 하거나 좌욕을 하거나 각탕을 하실 때는 머리는 차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도 왜 이 두 장의 수건을 준비하셔서 한 장은 찬물에 한 장은 건조한 거 그대로 둬요. 그래서 찬 물수건을 꼭 짜서 유칼립투스 허브 같은 거를 뿌린 다음에 그거를 목에다가 스카프 두르듯이 두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마른 수건을 두르세요. 마른 그 손수건을. 그러면 목에 편도가 부은 게 싹 가라앉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유칼립투스 오일에다가 레몬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드시면 빨리 감기도 완화되겠죠. 가다가 지엽적인 게 막 새네요. 예. 그 다음에 자 눈과 이마에는 찬 물수건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지금 이제 기생충 하시면서 기생충이 특별히 뇌에 많이 서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뇌하고 요 시신경 쪽이 연결돼 있는 분들이 이 기생충이 뇌에 많이 서식하는 분들 보면 어제 돼지 보셨잖아요. 예, 돼지가 사는 그런 환경들, 베이컨 창고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셨잖아요. 예,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예, 그래서 기생충이 특별히 뭐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생충이 많은데 이제 특별히 기생충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생충이 빠져나올 때 막 이렇게 충혈이 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과로하거나 이래서 감염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골든실 루트를 갖다 캡슐을 빼가지고 물에다가 가라앉혀요. 물 반컵 정도에 종이컵 한 150ml 반컵 정도에 골든실 캡슐을 까서 가라앉혀요. 그래서 그 건더기 말고 그 물만 건져서 안약통에 넣고 이렇게 드러핑하면 히드라스틴 성분이 이 가장 좋은 이 눈 염증 치료제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있는 분들도 그거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이 진정작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고 또 저녁에 이런 숯 안대를 이렇게 대고 주무시면 되고 수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수파스 붙인 거를 잊어버리고 일어나시다가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셔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퉁퉁 버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러면 그 눈 안 대고 이제 거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으시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마하고 눈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 제가 아주 못 살아.
예, 안 되면 숯 안 돼 이렇게 올리고 예, 캄캄하게 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셔서 이렇게 숯 안대를 좀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이 자주 되시는 분들은 숯 안대나 히드라스틴 성분이 많은 골든실루트 캡슐을 빼서 물에 진정시켜서 안약을 만들어서 쓰시면 백내장, 녹내장, 예, 눈 충혈됐을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족당과 각당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경이 빨리 안정이 되고요. 물론 커피나 카페인 등의 이 음료나 당류를 포함한 자극제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가 난 채로 잠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날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그날 풀자. 예, 마음에 모든 짐이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서로가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그렇게 풀면서 그렇게 하늘에 곧 갈 테야. 왜 하늘에 가실 거예요?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저는 우리 하늘에 가서 우리 명숙 여사님하고 옆집에 살고 싶은데, 예, 하늘에 가면 우리 수연 여사님하고 뒷집에 살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앞집에 살면 맨날 올까봐. 나 아프다고 울까봐. 예, 다 하늘에 가서 우리 선 여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고, 우리 길숙 여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고, 네이클로바 따면서 까르르 같이 웃으면서 살고 싶고, 다 우리 이런 하늘 식구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그쵸? 그렇게 아주 친한 하늘마을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